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3일 월요일 오후 4시 45분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평화로웠는데 오래간만에 이런 하락장의 전형적인 하락장의 모습이죠. 그죠? 나스닥이 3.5% 넘게 빠졌고요. 전 종목 전 업종이 다 빠졌습니다. 하락한 종목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골고루 다 빠졌어요. 전형적인 급락장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빠진 거죠. 오래간만에. 이렇게 빠진 거는 중국의 그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트럼프의 발언이 있었죠.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해서 시장이 놀래서 급락을 한 겁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11월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이런 발언 때문에 시장이 놀란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게도 오늘 아침에 트럼프가 갑자기 관세 전쟁에서 한 발 물러선다는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그 시장이 지금 조금 안정을 되찾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1월부터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오늘이 10월 13일입니다. 앞으로 3주 남았는데요. 11월 1일까지는 3주간은 이제 시간이 있는데 11월 초까지.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좀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다시 좀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근데 이런 관세 이슈는 일단 뭐 일시적인 이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뭐 추세를 바꾸는 그런 악재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이슈다라고 그냥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반도체 강세.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화폐 가치와 관련된 부분. 화폐 가치가 상실될까봐 두려워서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사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핵심적인 주식시장 상승의 이유인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사실 이 두 가지 이유를 직접적으로 깨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약간 별개의 이벤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반도체에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막 직접적으로 지금 이 뭐 AI 성장에 관련된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확 뒤엎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세 정책은 일단 일시적인 걸로 보자라는 그런 겁니다. 지금 상승장이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런 관세 관련된 발언으로 시장이 훅 빠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눌림시 매수, 그죠? 특히 이런 이슈가 관세란 이슈가 이 직접적인 상승의 이유들을 훼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건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나 아니면 이런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나 어쨌든 이 지금은 관세 관련된 발언 때문에 시장에 빠진다면은 이건 눌림시 매수로 접근하는 게 정석적인 전략일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생각은 좀 하셔야 되겠죠. 지금까지 워낙 오랜 기간 동안 그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누적된 상승 피로감이라는 게 좀 굉장합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에 주식시장이 뭐 많이 안 빠졌을 수도 있겠지만은 미국 증시 기준으로 해서 근데 사실 낙폭이 좀 세긴 셌거든요. 이렇게 낙폭이 셌던 거는 이 지난번에 상승 피로감이 많기 때문에 낙폭이 좀 센 것도 있긴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눌림시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이 지금까지 올라왔던 이 상승 피로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어쨌든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는 거고 또 그리고 이런 어쨌든 지금 오랜 상승 중에 오래간만에 한 대 맞은 겁니다. 그죠? 오래간만에 어떤 타격을 입은 거기 때문에 상승이 여기서 주춤한 거예요. 다시 상승 탄력이 언제 회복될지 이런 것도 사실 좀 불투명합니다. 제가 뭐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11월부터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니까 글쎄요, 이런 불확실성이 어쨌든 11월 달에는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아니면 그 뒤로도 더 불확실성이 물론 뭐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그죠. 그래서 11월까지는 뭐 트럼프 관세 발언 때문에 시장이 좀 시끄러울 수 있겠구나. 뭐 일단 이런 생각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죠. 강세장이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 전략은 맞긴 맞는데 그죠? 한동안 너무 많이 오르고 너무 오랫동안 올랐던 거에 대한 피로감 의식을 좀 해야 되고 매수하시기 전에 그런 걸 일단 좀 의식하시고 경계하셔야 되고 또 그리고 이제 11월까지라는 어떤 이런 그 약간의 불확실성 이런 것도 일단 좀 의식은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뭐 관세 때문에 시장이 이제 오래간만에 한번 빠졌습니다. 그 적절한 조정의 그런 구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일단 시장이 한번
빠졌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눌림시 매수가 일단 정석적인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그 고려해야 될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번 주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번 주부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되는 건데, 물론 뭐 이 금융이나 뭐 은행 업종의 뭐 대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대장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겁니다. 수요일 날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이네요. 그때 ASML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요게 좀 시장의 변동성을 좀 유발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죠? 요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ASML 실적이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그 실적 발표 말고 저기 각종 경제 지표 발표도 있긴 있는데, 이런 경제 지표들은 사실 뭐 지금 특별히 신경 쓸 게 아닐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셧다운도 진행 중이라 사실 이런 지표들이 정말 제때 잘 발표가 될지도 조금 의문이고 해서, 일단 이런 지표들보다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실적 발표에 좀 더 주목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가 또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그 실적은 오히려 지금 약간 주가를 좀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일단 그죠? 아직까지는 눌림시 매수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드렸고, 언제쯤부터 그럼 위험해지느냐? 만약에 올랐다 다음에 한 번 더 빠질 때, 이런 때가 이제 좀 위험한 겁니다. 그죠? 예. 지금 한 번 빠지는 건 괜찮아요. 이런 거는 다음에 한 번 더 빠지면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지난번에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이런 피로감을 푸는 건전한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죠? 이 피로감이 워낙 강하고 많기 때문에 좀 시장의 낙폭이 좀 순간적으로 좀 많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해봤고, 그래서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다고요. 그죠? 나스닥 보고 계십니다. 오래간만에 많이 빠져가지고 뭐 9월 17일 종가 부근까지 내려왔네요. 그죠? 거의 주가를 한 달 전으로 되돌렸습니다. 한 달 동안 올라가지고 하루 만에 되돌렸네요. 그죠? 그 미국 증시는 지금 보시면 확실히 낙폭이 좀 커요. 그죠? 그 한 달 동안 올랐던 거 하루 만에 되돌렸습니다. 낙폭이 작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위쪽에 있는 이번에 만들어 놓은 이 단기 고점은 아직까지 그냥 단기 고점이긴 하나, 이 생각보다 좀 이걸 넘어가기가 좀, 이게 좀 무거운 저항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비교를 하자면 한국 증시는 어때요? 한국 증시는 뭐 고작 하루 이틀 올랐던 거를 오늘 잠깐 되돌렸을 뿐입니다. 그죠? 한국 증시도 어쨌든 오늘 빠지면서 단기 고점을 만들긴 한 거예요. 지금 보시는 건 코스피, 그죠? 동그라미 친 건 코스피인데 단기 고점을 만들긴 했어요. 이 단기 고점의 부담과 나스닥에 보시는 이 단기 고점의 부담은 분명히 무게가 다를 겁니다. 그죠? 미국 증시가 만들어낸 이번 단기 고점은 상당히 좀 무게가 묵직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미국 증시는 혹시나 뭐 바닥을 어디서 뭐 만든다고 하더라도 당장 뭐 탄력적인 상승 같은 거를 기대하기는 일단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좀 하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면에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특히 뭐 일단 뭐 물론 코스닥과 코스피가 모양이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은 지금 일단 위쪽의 저항이 별로 안 무겁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툭 하고 빠졌다 하더라도 이번 하락을, 그러니까 오늘의 이 깜짝 하락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한국과 미국의 이야기를 좀 다르게 했어요. 그죠? 한국은 고작 하루 이틀 상승한 거 되돌리는 가벼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더 많이 오를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한 달치 올랐던 걸 하루 만에 되돌렸습니다. 그만큼 매도세가 강했기 때문에 이거 쉽게 다시 옛날과 같은 상승 탄력을 회복한다? 그건 일단 좀 물음표라고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지금 세기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재미있게도 굉장히 강하고 좋은 상황입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는 지금 어디가 바닥인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그냥 이렇게 깜짝 지나가는 물론 지금 이 조정이 어디서 끝날지 아직 모릅니다만은, 근데 생각보다 그냥 어쩌면 빨리 지나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이 지금 관세 때문에 빠진 건데 관세 이슈는 일시적인 거라 말씀드렸고, 기존의 상승 추세가 워낙 좀 강했었고, 이 관세 이슈가 반도체를 직접 때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가 사람들이 뭐 많이 좀 들어올 것 같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이번 이 하락의 충격은 뭐 생각보다 좀 금방 좀 극복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나, 근데 위쪽을 쉽게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아직 바닥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생각보다 뭐 조금 좀 빨리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 위쪽은 쉽게 넘어가긴 좀 어려울 거다, 미국 증시는. 이런 이야기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아직까지 한 번 빠진 거기 때문에 이런 건 괜찮은 거죠. 뭐 딱히 뭐 추세에 뭐 어떤 그런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나스닥, S&P 뭐 다 뭐 공통적으로 드린 이야기입니다. 러셀 지수가 조금 좀 부담스럽긴 하죠. 러셀 지수가 물론 뭐 고점은 찔끔찔끔 높이고 있긴 한데, 이 마디 가격 중요한 자리가 여기죠. 여기 제가 줄 꺼놓은 자리 있죠. 그 자리가 지난번 전고점 자리죠. 그죠? 이 자리를 계속해서 잘 못 넘고 있기 때문에 러셀 지수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직까지도요. 힘이 매우 약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고점은 높였지만은 의미 있는 레벨업이 아닐 가능성이, 지난번 이 레벨업이 오버슈팅일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요런 아직까지는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한 강세장 추세 자체가 뭐 지금 이거 한 방으로 깨진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다만 그죠, 러셀 지수는 좀 힘이 약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우리 여기서 좀 변동성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 미국 증시 변동성 추종하는 ETF입니다. 그죠? 요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게 이제 워낙 오랫동안 여기서 힘을 모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에 그래서 이게 12%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힘이 팍 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60일선에 지금 터치를 하면서 살짝 밀리고, 시간 외에서 살짝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변동성이 보시다시피 여기서 지금 오랫동안 지지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자리는 뭐죠? 좀 든든한 지지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미국 증시는 조금 이제 불안한 구간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이 위쪽에 있는 이 저항을 넘어가는 게 위쪽에 있는 이 저항이 좀 무겁다고 표현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 넘어가기는 당분간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일단 좀 드린 거예요. 변동성 측면에선 그렇습니다. 여기 아래 지지력이 굉장히 무겁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완전히 다 붕괴돼야 이제 미국 증시가 다시 안정적으로 변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조정이 일단은 일시적인 이슈를 가지고, 일시적인 악재를 갖고 시장이 쾅 빠진 거기 때문에 뭐 시장이 좀 빨리 안정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드리긴 했는데, 아직 근데 이 조정이 끝났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요. 그죠? 왜냐면은 일단 보시면은 변동성이, 이게 안정이 되는 과정이 몇 거래일 동안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지금 이미 보시면 변동성이 아래쪽에서 힘을 모으고 방향성을 위쪽으로 뿜어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 머리를 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변동성 입장에선 뭡니까? 이거 눌림시 매수가 지금 정석적인 어떤 그런 전략이 되긴 된 거예요. 물론 이건 아주 단기적인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뭐 변동성 같은 경우에 이런 뭐 추세를 보면은 계속해서 하락 추세겠지만은, 어쨌든 근데 이런 단기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눌림시 매수로 접근하는 게 맞긴 맞단 말입니다. 어떤 단기적인 초단기 매매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변동성이 빨리 5일선도 깨고 20일선도 깨고 이렇게 빨리빨리 내려와야지, 그래야 이제 이제 조정이 이제 좀 끝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변동성도 매우 팔팔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결과적으로 시장이 좀 불안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그만큼 조정이 끝났다는 거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시간 외에서 굉장히 많이 반등을 하고 있긴 하나, 지난번 금요일 날 빠졌던 이 자리가 저점이냐? 이건 아직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대한 확인은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아직 조정이 끝났다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다만 근데 어쨌든 이 빨리 바닥을 확인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슈가 트럼프의 말장난과 가까운 그런 관세 때문에 시장이 빠진 거니까 빨리 바닥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는 좀 검증이 필요하다고요. 그죠? 그리고 그죠, 좀 전에 변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 얘가 굉장히 오랫동안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빵 터트린 거기 때문에 이거 한 방으로 지금 여기서 모아놨던 힘이 전부 다 소진됐다, 이거 한 방으로 힘을 완전히 다 뿜어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안정되는 그런 걸 확인할 필요도 있죠. 그죠? 이래저래 아직 주식시장 조금 불안한 구간이라는 거, 아직 확인되지 않은 그런 구간이라는 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재밌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좀 불안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은 뭐 사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조금 좀 상황이 좀 뭐 다를 수도 있는 게, 보시면은 콜옵션이 지금 정배열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최근에 이렇게 변동성이, 이건 V 코스피인데 변동성이 이렇게 오른 게 결과적으로 콜옵션이 올라가지고 변동성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조금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게 뭐 지금 그 한국 증시에는 큰 위협이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한국 증시는 그동안 워낙 역사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피로감을 푸는 과정도 조금 좀 놀랍게 지금 약간 좀 극단적인 모습으로 놀랍게 피로를 푸는 것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오르는 것도 공격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조정도 공격적으로 보이고 좀 하여튼 불안하게 보이고 그런 거라고 일단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국 증시 굉장히 튼튼한 뭐 그런 구간입니다. 아직까지 특별히 뭐 차트에 흠집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금 온도차가 분명히 많이 다르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반도체 지수인데, 반도체 지수도 뭐 일단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뭐 그런 전략이 되겠죠. 보시면은 이쪽이 보시면 어떤 중요한 어떤 지지력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디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쪽이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 반도체 지수, 미국 반도체 지수 입장에서도 지금 이 위쪽은 비교적 좀 무거운 저항이 된 겁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동안 여기서 버티다 빠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그 저항은 좀 무거운 편입니다. 그래서 미국 반도체 지수도 당분간 흐름이 좀 답답할 수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뭐 또 실적 시즌이 됐으니까 뭐 하여튼 쉽게 계속해서 뭐 한 번에 어이없이 무너지고 일단 그러기도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이래저래 그래서 일단 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이 큰 추세적인 강세장은 일단 지속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일단은 깔고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다만 그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너무 지난번에 많이 올랐다고요. 너무 지난번에 많이 올랐고 너무 시장이 오랫동안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감이 많아서 이 피로를 푸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일단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시간을 걸려서 피로를 풀지, 아니면 아래쪽으로 얘가 아래쪽으로 막 내려오면서 요란하게 피로를 풀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은 일단 피로를 푸는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되겠고, 그죠? 변동성을 봐서라도, 이런 변동성을 봐서라도 아직까지 피로 푸는 과정이 진행 중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 이야기 드린 것 같고요. 채권 시장은, 30년물 채권은 그죠? 채권과 주식이 조금 좀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죠? 금요일 날 밤에 그래서 채권이 급등을 하긴 했는데, 요쪽이 무거운 저항입니다. 그죠? 여기가 뭐죠? 직전 고점이니까 저항일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저항도 아니고 몇 거래일 동안 여기서 좀 버티다 빠졌었기 때문에 이건 뭐죠? 이 자리는 조금 이제 무거운 저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죠? 채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인 바닥은 만들었고 위쪽으로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런 저항들도 있고 해서 조금 좀 이 탄력적인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향성 자체는 어쨌든 꾸역꾸역 위쪽으로 좀 만들어 놨긴 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로화는 약세 흐름이 진행 중입니다. 그죠? 달러 강세가 찔끔찔끔 진행 중이긴 하고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특별한 건 없고 하여튼 그래서 그 금값 뭐 계속해서 강한 거 이런 흐름에도 특별한 변화 없고요.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뭐 약하네요. 그죠? 그 참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다. 뭐 그런 소식 때문에 위험 자산으로 분류된 그런 원자재들, 안전 자산으로 분류된 원자재 골드 말고 이런 위험 자산으로 분류된 이런 원자재들은 뭐 구리라든가 뭐 국제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요일 날 주식시장 하락의 충격을 그대로 같이 받았죠. 그죠? 그래서 국제 유가 하락하고 막 이랬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요 이제 아래쪽에 전저점 부근까지 이제 거의 다 와가긴 하네요. 이쪽 부근이 이제 좀 어떤 의미 있는 지지선이 되겠죠. 그죠? 아무튼 방향성은 아래쪽으로 찔끔찔끔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사실 뭐 물가 상승을 조금 좀 막아주고 있는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가 지수의 상승을 막는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 뭐 특별히 들을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한국 증시 내용 좀 살펴보자면은 하여튼 한국 증시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죠. 하여튼 한국 증시는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1등만 합니다. 1등. 이게 근데 앞에서 1등일 수도 있고 뒤에서 1등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명백하게 앞에서 1등인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이 흐름이 아직까지 깨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증시가 뭐 코스피 요렇게 일단 이야기해도 아마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주말 동안에 뭐 여러 가지 보고서 같은 것들을 뭐 좀 찾아봤는데 하여튼 아직까지 그 코스피 그 한국 증시 뭐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한국 증시의 상승 여력은 조금은 좀 더 남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보는 게 맞긴 할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외국인들이 역사적으로 들어왔던 그런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뭐 지난 역사에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더 들어올 만한 여지가 있다. 뭐 그런 데이터도 있었고 또 그리고 아직까지 뭐 대형 반도체는 약간 좀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코스피의 전반적인 어떤 한국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딱히 지금이 뭐 엄청나게 고평가됐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뭐 그런 거는 일단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증시가 사실 지금 부담스러운 건 뭐죠? 기술적으로 부담스러운 겁니다. 기술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워낙 급격히 많이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스러운 거지 어떤 뭐 기업의 이익이나 뭐 이런 거를 평가를 해서 그런 걸 기준으로 시장을 평가를 해보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상승의 여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근데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해서 상승의 여력이 예를 들어 뭐 여기까지라고 해서 반드시 이까지 오른다는 걸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이야기 뭐 드리려고 하는 건 한국 증시는 그런 가치 평가 측면에서 그다지 일단 뭐 부담스러운 영역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거 참고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뭐 지금 딱히 시장에 하락하겠다라는 그런 신호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건전한 조정이에요. 그냥 아직까지는요. 딱히 뭐 차트에 흠집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 지수마저도 지금 뭐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5일선을 안 깨고 있어요. 5일선을 안 깨고 있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해서 5일선도 안 깨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코스닥은 상승 탄력이 없어서 그렇지 일단 방향성은 위쪽으로 일단 보기는 봐야 되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그래서 뭐 양대 지수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원달러 환율은 그 말씀드렸던 저항이 1433원 정도 되죠. 이 목표치 부근까지 일단 왔습니다. 그래서 단기 저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당분간 일단 원화 약세의 흐름은 조금 좀 둔화가 되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원화가 지금 여기서 얼마나 힘을 모았죠? 7월 달부터 해서 한 2, 3개월 동안 힘을 모았잖아요. 여기서 이 힘을 지금 방향성을 위쪽으로 뿜어내 버렸기 때문에 이거 쉽게 원화 약세가 끝날 거다라고 보면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원화 약세가 좀 추세화되고 좀 장기화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내용을 좀 다 봤고요. 삼성전자는 그 9만 1,000원이 어떤 중요한 지지선으로서 어떤 중요한 마디 가격으로서 지지선의 역할을 한다. 이 자리에 대한 어떤 돌파한차 검증을 해야 된다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검증을 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삼성전자 매우 강하고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봐서는요. 신고가 랠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지금 신고가 랠리를 하겠다라는 지금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반도체 랠리는 일단 아직까지 아무런 타격 없이 계속해서 잘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고, 한국은 매우 강합니다.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지금 지난 상승 피로감을 좀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국은 아직 그런 거를 잘 보여주고는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뭐 피로감이고 뭐고 그냥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 봤고요. 뭐 특별히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 다른 나라들 흐름 좀 가볍게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일본은 오늘 네, 일본이 휴장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일본은 휴장이니까 뭐 볼 거 없고, 하여튼 근데 신고가 랠리 잘 진행 중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 관세 이야기가 나온 당사국인 이 중국 증시도 보시다시피 매우 강합니다. 그 지지력 테스트를 한 거죠. 얘도 결과적으로 일단 방향성은 위쪽으로 일단 거의 뭐 결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방향성을. 박스권이었는데 박스권 위쪽으로 일단 방향을 정했고, 오늘도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일단 중요한 자리에 턱걸이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일단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마저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프랑스가 계속해서 전국 불안 뭐 그런 걸 일으키고 계속 그런 좀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증시도 강하고 독일 증시도 강하고 뭐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독일 증시는 이제 워낙 무거운 저항이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정고점이죠. 정고점에서 조금 이렇게 조금 뭐 하락을 하긴 했지만은 그게 그렇게 지금 이 추세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세계 증시가 다 같이 막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같이 막 올라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나라 증시들에 비교하면은 한국 증시는 사실 그동안 굉장히 좀 소외가 됐었죠. 하도 오랫동안 소외되다 이제서야 좀 오르는 좀 그런 측면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아직까지도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딱히 그렇게 뭐 고평가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아직도 상승의 어떤 구간이, 어떤 상승의 룸이 더 남아있는, 상승의 공간이, 여력이 좀 남아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